네, 양주 홈팀 양주 시민축구단 김민규 선수에게 한 골을 내줘서 0대1로 좀 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양주 시민축구단이 후반에서는 어떤 좀 플레이를 좀 펼쳐야 할지. 지금 뭐 양주는 지금 전반전 플레이를 봤을 때는요, 공격수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를 이용한 크로싱, 오프사이드는 걸리긴 했지만 좋은 찬스는 있었거든요. 크로싱에 의한 득점도 있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아쉽게 오프사이드는 걸렸지만 그런 사이드를 이용한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와야 되겠고요. 공격수들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지면서 공간 활용을 너무 밀집되는 것보다는 오픈돼가지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해가지고 상대를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저기 한다면은 수비 시에도 공격수들이 빨리 좀 내려와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활동량 부분에서도 조금 전주 시민구단보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김민규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4골로 지금 전주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죠. 예, 오늘로서 뭐 지금 5골째가 됐는데 김민규 선수가 전반에 좋은 찬스가 3번 있었어요. 근데 3번 중에 마지막 3번째 골로 연결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도 매우 위협적인 슈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공간 침투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많이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오늘 경기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이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A조, B조 간의 인터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파이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양주 시민축구단은 좀 선수 2명이 좀 교체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수 교체를 통해 가지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예. 네, 한꺼번에 2명이라면은 역시 그 전반에 확실하게 좀 몸이 안 풀린 선수라든지 좀 작전이라든지 유기적인 면에서 좀 감독이 좀 불만을 표시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2명씩이나 좀 하는 거 보면요. 불만인 것보다는 이제 공격수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제공권을 이용한 그런 공격 루트를 찾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맞아, 아까 저기 있잖아. 어떤 여자도 9번에 정희봉 선수가 들어왔는데 1m 90에 82kg고 기포 시민축구단에 있었는데요. 매우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이용한 공격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9번 정희봉 선수가 예, 정희봉 선수 여기서 와서도 상당히 좀 신체 조건이 상당히 월등해 보입니다. 190cm의 장신 공격수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포스트 공격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제공권을 이용한 리바운드 활용할 것 같고요. 사이드를 이용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이드를 이용한 많은 크로싱을 올려가지고요. 득점 찬스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희봉 선수가 이제 공격에서 좀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양주는 후반 시작하면서 전반에는 4-2-3-1 전술을 썼는데요. 후반에는 투톱을 이용한 4-4-2로 바꿨네요. 지금 포메이션을. 네, 전주에 반칙이 있었습니다. 양주의 프리킥이죠. 전주는 포메이션을 보니까 4-1-4-1로 수비형 미드필드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4-1-4-1 포메이션을 쓴 것 같고요. 저 49번 저희 전반에 김수민 선수가 원톱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전주 시민축구단에서는 좀 급할 게 좀 없다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지금 이제 후반에 저는 이 지금 4-4-2로 지금 양주가 전술을 바꿨는데요. 감독님이 좋은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정희봉 선수를 이용한 2던 침투라든지 전반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밀집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양 사이드를 이용한 크로싱을 하는 그런 공격 루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이제 이정범 선수가 좀 새로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왼쪽에서 좀 잘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을 거고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반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쉽네요. 저것이 조이덕 선수에게 제대로 갔으면 단독 돌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왼쪽에서 좀 많이 좀 뚫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좀 오버래핑도 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좀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주의 던지기 공격이 있겠습니다. 그럼 걔 이 부분은 역시 9번에 정희봉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보통 장신 공격수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좀 느리다라든지 좀 더 공격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입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지금 몸싸움이 좋습니다. 조이봉 선수는 수비 가담도 하고 좀 기대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은 정희봉 선수의 머리를 맞추는 그런 좀 공격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공격 패턴이 아니겠습니까? 좀 미드필드에서의 뭐 패싱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양주가 미흡하네요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보완하면은 후반에 좀 골 찬스가 많이 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 미드필더에서 좀 약세가 좀 더 좋은 패스가 그런 크로시 바로 지금 저런 패턴인 것 같은데요. 조이록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정현 선수의 헤딩골, 헤딩슛. 헤딩골이 좀 나왔고 지금도 헤딩골 때리는 것보다 헤딩으로 반대로 리턴을 내주는 그런 헤딩 연결이 사실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헤딩 슈팅보다는. 근데 정희봉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 매우 좋네요 지금. 다시 정희봉 선수의 했지만 먼저 끊어냈습니다. 조금 양주의 공격이 좀 더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조금 지금 패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움직임도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옵사이드 트랙에 좀 걸리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제 골키퍼는 이제 좋다는 의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아까 보셨겠지만은 조이록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전희봉 선수의 헤딩 슛도 상당히 좀 좋은 시도였던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공격을 좀 거세게 좀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봉 선수가 지금 들어온 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움직임도 괜찮고 헤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양주 클럽 운동장은 벌써 어둠이 많이 좀 내려가 있고요. 상당히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그 조도라면은 좀 어떻습니까? 경기하는 데는 크게 지장도 없을 것 같고요. 중거리 슛들이 밀고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밀집된 수비에서 공간을 이용한 슈팅이 압박 수비에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주는 저는 중거리 슈팅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양주에서 나야 할 그 플레이가 지금 전주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전주 다시 나왔습니다. 몰고 갑니다. 양주가 다시 끊어냈고요.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역습 플레이가 미드필드나 포드 라인으로 연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지금. 역시 좀 양주의 공격 전환 속도가 전주보다는 이렇게 빨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양주 돌아서 조이록 선수 다시 좀 찔러주는 프로 패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다시 한번 부정확한 패스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도 전주가 밀집된 수비였거든요. 수비 라인은 컴백 수비 라인에 수병 미드필드까지 내려서 가지고 밀집된 수비였는데 지금도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플레이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한 번에 골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정희봉 선수가 좀 다시 패스 미스 됐습니다. 슛! 골키퍼 선방. 상당히 날카로운 슛이었습니다. 계속 그 양주에서는 수비 좀 미스가 나와서 패스 미스가 나와서 위기를 좀 맞았습니다. 그런 플레이는 오히려 나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플레이인 것 같은데 양주 선수들이 좀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슈팅으로 연결한 김수미 선수는 정희봉 선수가 좀 다시 패스 미스 됐습니다. 슛! 전반 후반 좀 교체 선수인데 상당히 슈팅력도 있고 몸싸움도 하는 움직임 자체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전주에 다시 코너킥 공격이 됐습니다. 저는 상황에서도 역시 양주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올렸지만 다시 선수 놓쳤습니다. 슛! 막았습니다. 네, 김효준 선수 선방입니다. 역시 좀 상대 선수를 놓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지금도 양주가 코너킥 상황에서 좀 집중 좀 해야 되는데 수비수들이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조금 아쉽네요. 네, 전주에서도 좀 대규모 좀 선수 교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명을 저렇게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어디서 좀 어떤 패턴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감독의 성향일까요? 뭐 대폭적인 변화가 전술적으로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이나 미드필드들을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교체에도 그런 작전에서의 좀 흔들림, 집중력이 좀 저하될 수 있지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명 바꾸면은 경기에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 있는데 뭐 연습을 통해 가지고 연습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양주 잡았습니다. 네. 또 오픈해야죠. 오른쪽이 좀 비었는데도. 선수가 나오고 10번 이경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운동장을 최고 넓게 사용해가지고 지금 양주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해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상대 압박에 자꾸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선수가 나오고 36번 박지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3명의 선수가 좀 대폭 교체가 있었습니다. 전주시민축구단의 교체 선수가요. 김혜수 선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경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수 선수. 박지수 선수는 좀 공격수인데요. 올해 19살, 이제 갓 20살이 된 아주 어린 공격수입니다. 통영고를 나온 선수입니다. 165cm로 지금 저희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빠른 선수, 예, 기동력이 좀 많이 기동력이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다면은 양주의 그 수비 공간을 노려서 찔러주는 패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골을 지키겠다는 것보다는 미드필더하고 공격수를 교체함으로써 앞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하고 미드필드에서도 미드필드 싸움에서 더 활동량을 많이 가지려고 선수 교체를 3명을 한 번에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정희범 선수한테 킥했을 때는 항상 지금 머리에 맞히는데요. 이 리바운드 볼을 좀 양주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전주가 잡고 있죠. 지금 리바운드 볼을 좀 못 잡아준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이제 정희범 선수를 노리는 그 크로스가 있다면은 리바운드를 떨어뜨려 줬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좀 달려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오히려 좀 조일혁 선수가 좀 맡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일혁 선수가 조금 많이 미리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리바운드 볼을 좀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다시 정희범 선수에게 했습니다. 역시 리바운드에서 좀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전주의 역습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주도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피칭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정희범 선수한테 킥에 의존한 공격 패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양주의 던지기 미드필드에서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운동장을 최대한 크게 네, 왼쪽 공간을 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역시 또 수비에서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아웃됐습니다. 골킥이 이랬습니다. 역시 그 강한 전주의 수비를 좀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주가 수비 상황에서요. 밀집된 수비를 좀 상대를 밀집된 공간으로 자꾸 유도하기 때문에요. 양주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운동량을 최대한 크게 활동적으로 사용해가지고 패스 플레이를 정희범 선수가 있다고 해서 너무 정희범 선수에 의존하는 그런 패턴보다는 패스 연결한 플레이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정희범 선수 같은 경우는 그 4라운드였죠. 그 광주 광산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이겼을 때 골을 넣었던 선수 한 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지만 지금 양주에서는 가장 최다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가 조일혁이기 때문에 조일혁 선수의 공격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일옥 선수가 지금 위치를 가운데 사이드 움직임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좀 더 본인이 한 플레이보다는 우리 팀을 이용한 플레이로 상대 뒷공간을 이용하는 공격 패턴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조일옥 선수가 좀 많이 좀 고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대도 조일옥 선수를 잘 알고 상대팀의 주 득점 루트라는 걸 알고요. 전담 마크를 하고 있네요. 잘. 네, 다시 왼쪽. 사실 하지만 전주에게 끊기고 말고요. 지금 김동료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주 선수가 더 많이 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지금 양주가 좀 제대로 공격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전주의 지금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규 선수가 역시 드리블을 하면서 좀 수비 공간을 휘저어줬고요. 전주 선수들이 기동력이 상당히 좋네요. 예, 오히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트래핑이 좀 그렇죠? 네, 양주의 볼킥이 있겠습니다. 지금 양주는 경기가 안 풀릴 때일수록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패싱 패턴은 서로를 믿고서는 패싱 연결이 좀 잘 돼야 되는데요. 지금 자꾸 이제 압박 수비에 자꾸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을 잡으면은 두 명이 좀 한꺼번에 에어싸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전주의 수비 조직력이 잘 연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토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주 수비 그리고 전주가 지금 좋은 거는 밀집된 수비했다가 공격 나갈 때는 정말로 빠른 기동력을 이용한 빠른 공격 전환이 있거든요. 지금. 네, 오른쪽 공간은 파고듭니다. 네, 김승 선수 크로스 슛! 발 앞에서 잡았습니다. 네, 상당히 위협적인 크로스였고요. 네, 골키퍼가 좀 잘 잡긴 했지만 지금 김진우 선수가 상당히 움직임 좋네요. 기동력도 있고. 네, 방금 슈터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65cm의 상당히 단신인 네, 그 박지수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빠른 침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보통 그 공격에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 긴 칼보다 오히려 단도가 훨씬 더 치명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봤을 때 박주 선수의 저런 상대 어쩌듯이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수비 시에는 공격수들이 저는 내려와가지고 압박된 수비를 하고 지금 프레스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네요. 뭐 젊은 선수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도 기동력이나 활동량에서 일단 양주보다는 훨씬 많이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런 면에 비해서 볼 때 양주가 상당히 좀 저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런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전주 선수들이 상당히 좀 편하게 공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시 뺏어서 조일옥 선수에게 갔지만 다시 공을 다시 날리고 맙니다. 전주는 지금 양주에서는 볼이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볼이 없는 선수들이 좀 많이 수비수들한테 좀 잡혀 있네요. 지금 그럴 때일수록 좀 수비수들 뒷공간을 이용한다든지 볼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오히려 다시 전주가 잡았고요. 네, 김수민 선수 오른쪽에서 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주가 이런 부분에서는 압박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네, 잡았습니다. 네, 태영 선수. 하지만 전처럼 공격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다시 양주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조일옥 선수를 결국 교체를 시키는군요. 주득점원을 교체시킨다. 역시 조일옥 선수의 공격력이 감독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에 왔을 때 체력적으로 조일옥 선수들이 활동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7번 조일옥 선수가 나오고 15번 홍주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15번 홍주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이제 팀 내 최다골인 4골을 넣고 있는 조일옥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또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좀 감독이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찬스입니다. 슛! 하지만 다시 지금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태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침투 좀 해줬어야 되는데. 연속. 가운데 비어있는데 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을 보지 못하네요. 계속 지금 또 위험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조금 좀 위험한 수비였던 것 같지만 심판은 그대로 카드를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주가 지금 좀 집중해가지고 마무리 패스라든지 마무리 슈팅이라든지 골대 앞에 갔을 때 집중력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상대 전주는 자기 지역에 있을 때 수비를 정말 집중해가지고 강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뚫으려면 양주가 더 집중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요. 네, 양주 지금 수비가 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전주가 좀 공격이 상당히 좀 날카로워 보입니다. 사실 양주가 2위고 전주가 6위여서 전주가 좀 더 약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보면은 양주나 전주나 모두 2패씩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봤을 때 전주가 3무승부를 했고요. 양주가 1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나오는 차이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전력이라든지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은 전주 쪽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B조에서는 화성 빼고는 지금 많은 팀들이 좀 비슷비슷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팀들이 이제는 날씨가 좀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좀 활동량에서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조직적으로도 준비를 잘한 것 같고요. 전주가 이 경기 후반기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준비를 상당히 좀 많이 벼르고 온 많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도 이런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서포팅하는 부분이 양주 공격수들이 지금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옆에서 서포팅 좀 해줘가지고 이 볼도 양주 볼로 소유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양주 화이팅!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은 역시 9번에 강신 일단은 공격수 지금 이 코너킥상을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올렸습니다. 슛! 역시 정희범 선수에게 가는 공이었죠? 제공권이 상당히 좋네요. 저것도 골대 앞에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좀 움직였으면 위협적이었을 텐데. 다시 전주의 역습입니다. 저렇게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주는 상당히 쉽게 좀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양주 같은 경우는 근데 미드필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슛! 다시 한번 중거리 슛. 아까와 좀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왔었죠. 다시 한번 이제 전주가 코너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주는 7번의 김민규 선수라든지 8번의 윤문수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수비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중거리 슈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좋네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공격을 풀어나가는 듯한 느낌인데 이것은 또 어디서 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수비 전환 시 양주는 미드필드 공간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빠른 수비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전주 미드필드 7번의 김민규 선수라든지 8번의 윤문수 선수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상대 주 득점원인 조일욱 선수를 상당히 잘 막았다. 하지만 지금 김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놔두는 듯한 양주가 놔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중거리 슛이 2개나 나왔고요. 양주 선수들의 수비가 약간 좀 삐걱거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양주 바로 슛! 그렇죠. 저런 슈팅은 저런 슈팅이 좀 나와줘야죠. 지금 저런 슈팅 좀 많이. 사실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릅니다. 김승민 선수. 하지만 다시 잘 연기됐습니다. 잡았습니다. 조금 부정확하긴 했지만 나름 좀 로빙 슛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10번의 이경 선수가 좀 감각적으로 방금대로 잘 때렸는데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더 감각적으로 살짝 찼어야겠죠. 양주는 이제 이럴수록 계속 급해질 텐데 양주는 오히려 좀 계속 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패 기록을 보면은 1위 선두로 달리는 화성과 그다음에 3위 하주에게만 졌고요. 다른 팀을 상대로는 이제 의정부에게 1무승부가 있고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좀 양주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팀인 것 같은데 지금 전주에게 너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력인 부분도 좀 되고 있지 않고요. 공격에서 좀 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공권에서도 위를 상당히 줬거든요. 지금 정희봉 선수가 정희봉 선수 때 때려줬을 때는 상당히 위협적이네요. 지금. 하지만 아직까지 정희봉 선수가 좀 위협적인 슛을 날린 게 좀 한 차례밖에 안 되셨죠. 아까 코너킥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도 좀 패스 플레이를 해가지고 좀 공격 모습을 다양하게 좀 가져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정희봉 선수 여기서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상당히 키가 월등하게 좀 큰 모습입니다. 전주의 혼혈하라고 그래? 아까 부담이 이런 상황에서 양주가 좀 밀고 좀 올라와야 되는데 좀 발로텔리에서 좀 많이 지쳤나 봅니다 지금. 사실 정희봉 선수의 머리를 겨냥해서 패스를 했지만 전주에게 걸렸고요. 이럴 때 보면은 오히려 그 정희봉 선수를 좀 지원해줄 만한 공격 자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기를 이제 빅앤스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가 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동력 있는 빠른 공격수를 들고 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양주가 지금 좀처럼 공격으로 좀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주가 오히려 전주에게 공을 뺏겼고요.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다시 양주가 다시 잡았습니다. 아, 이거 파울이죠? 네. 양주가 좀처럼 자기 진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상당히 이제 미드필더가 상당히 미드필더 압박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후반전 이 정도 되면은 전주도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역시 그 공격 그 순간에 세명의 선수를 바꾼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양기 다시 잡았고요. 다시 하지만 좀처럼 전주의 그런 미드필드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네요. 상당히 좀 꽁꽁 묶여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다. 업사이드 아니다. 네, 지금 업사이드 판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업사이드 부분에서요 상당히 좀 난해한 상황이 있거든요. 공격수들이 지금 EPL 경기라든지 뭐 프로 경기에서는 좀 키가는 순간에 사실은 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업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나왔다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그런 판정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참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골킥 양주의 심판 파울 휘스 물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너무 느립니다. 네, 골키퍼에게 저런 킥을 맡긴다는 것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 축구에서는 골키퍼들의 전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골키퍼들이 발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는 필드 플레이 못지않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필드 플레이어가 빨리 좀 찾아서 그쵸, 지금 역습을 빠르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빠르게 한 템포씩 좀 느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양주가 지금 전술적으로 정희봉 선수라든지 이런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런 전술을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프로패스 왼쪽으로 좀 벌려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패스인 것 같고요. 크로스 올렸습니다. 리바운드를 해야 되는데 다시 수비수에게 걸리고 맙니다. 저런 볼에서 이제 정희봉 선수에게 걸려서 리바운드 공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양주의 공격 패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시 전주의 던지기가 있겠습니다. 전주는 아무래도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체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양주 쪽이 좀 더 힘이 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에서 양주까지는 제가 알기로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좀 피로감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전주는 이 한 경기를 통해 가지고 후반기를 도모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활동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혀 뒤쳐지질 않죠? 예, 압박하는 수비 이런 부분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네요 지금. 특히 압박을 하다 보면 그만큼 많이 뛰게 되니까 많이 지치죠. 많이 지치게 될 텐데 오히려 양주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물론 양주도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역시 전주 선수들이 95년생도 있고요, 93년생 상당히 패기 있게 좀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주의 공격이 무산이 됐고요. 다시 전주의 골킥입니다. 뭐 컨디션적인 부분도 전주 선수들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지금도 신영상 선수가 좀 제대로 공을 잡지 못했고요. 다시 그렇죠. 그때 이제 풀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또 이제 또 전주가 벌써부터 1대1로 붙습니다. 좀 더 볼 처리를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미드필드 라인 공격수들이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또 움직임 좀 많이 해가지고 볼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네, 다시 김혜찬 선수 잡았습니다. 저 오른쪽이 좀 더 빨리 좀 밀어줬어야 되는데 침투해야 되는데 이런 침투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없네요. 네, 좀 아쉽네요. 이 움직임이 좀 더 한 템포씩 느린 것이 보입니다. 양재로서는 저렇게 되면은 역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정희범 선수를 아예 한가운데 박아두고 나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좀 느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패스는 이들 패스 좋고요. 플레이가 양분해야 될 플레이는 지금 전주가 크로스 올렸지만 물론 아쉽긴 했지만 상당히 좀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주가 빨리빨리 보여줘야 할 플레이를 지금 전주가 보여주고 있으니 양주로서는 좀 공격이 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주가 홈구장이니까 좀 더 힘을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역시 좀 응원이 없어서 그럴까요? 좀 조용합니다. 구장이. 슛! 다시 한번 중거리 슛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주는 김혜찬 선수가 상당히 스피드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김혜찬 선수가 지금 정희범 선수 제공권 할 때 그 리바운드하는 볼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 그 정희범 선수의 뒤를 받칠 만한 공격 자원이 좀 없다는 면에서 그것을 이제 조일혁 선수에게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교체가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뭐 김혜찬 선수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정희범 선수의 제공권에 김혜찬 선수가 좀 영리하게 한번 생각해가지고 뒷공간 이용하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좀 그런 패턴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고립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다시 던지기. 이번에는 전주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패스 연결이 나와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패스 연결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양팀 벤치를 보면 전혀 선수들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대로 좀 교체 선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양주 같은 경우도 지금 2명을 지금 교체를 했는데요. 아직 한두 명 정도는 더 교체 여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패스를 연결해서 좀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느리네요. 다시 전주에게 끊겼습니다. 저런 위험 상황에서의 패스가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전주는 그만큼 이제 빠른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저도 돌려서 이제 빠른 게 나가줘야 되는데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3명 선수가 앞으로 달고 있지만 미드필드에서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전에도 마찬가지고 후반전도 전주가 전혀 기동력에서 밀리지 않고요. 미드필드에서의 강한 압박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다시 양주의 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더 빨리빨리 좀 뛰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양주 선수들 불필요한 백패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시 전주에게 공을 뺏겼습니다. 좀처럼 공격은 풀어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전주의 역습에 지금 전주 공격 4시입니다. 네. 슛!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요. 김수민 선수. 그렇죠. 이제 저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런 거를 패스하듯이 사실 인사이드 패스하듯이 정확히 밀어 넣어야 되는데 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강하게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니면 아예 땅볼로 좀 깔아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패스한다는 생각으로 밀어 넣으면은
사실 골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지만 생각합니다. 좋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전주의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잡아서 김민승 선수가 슛을 했고요. 슛은 좀 부정확하게 했지만 양주의 간담을 선을케 하는 그런 슛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크서클에서 비빔밥. 와.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사실 감독은 어떤 좀 사실 생각을 해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개인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사실은 한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주는 지금 골키퍼인 조일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요. 파울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에서 지금 정희봉 선수죠. 정희봉 선수가 얻어냈나요? 아닙니다. 지금 김번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태영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이태영 선수입니다.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서 조금만 좀 앞에 갔으면 페널티킥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한번 유의 있게 봐야겠네요. 예, 프리킥 능력이 역시 중요하게 되겠죠. 역시 벽을 넘어서는 그런 프리킥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저럴 때는 좀 감아차는 게 상당히 좀 유효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든지 가레스 베일 선수가 좀 잘 차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제 생각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일 월드컵 때 이천수 선수가 저런 지역에서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렇군요. 사실 요새 저런 위치에서는 득점 확률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거든요. 지금 이제 킥력들이 향상이 됐고 좋은 공의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런 위치에서 사실 선수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쉽네요. 네, 반대 방향으로 좀 노력하는 그런 슛이 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번 상당히 양주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좀 프리킥이 좀 험하게 날아갔습니다. 네, 양주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집중해가지고 지금 전주가 지금 다시 벗겨내고 왼쪽으로 크로스 하지만 먼저 잡아냈습니다. 양주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전주 다시 뒤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주가 상당히 기동력이 상당히 조직력도 좋고요. 네.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골킥입니다. 양주 수비수들이 상당히 쩔쩔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양주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양주의 골킥 있지만 이게 뭔가요? 너무 어이없는 골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골키퍼도 이런 킥미스 하나하나가 사실 찬물을 껴넣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집중해가지고 지금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는 감독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좀 전술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못 따라온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경험권이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경험권을 활용하는 것도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양주로서는 오늘 경기에서 진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양주가 지게 된다면은 지금 순위가 좀 떨어질 수도 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오히려 지금 전주는 이제 승점 12가 되면은 최고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골 득실이 0인 상태고요. 근데 오늘 춘천이 이겼기 때문에 양주는 비기던지 이겨야 되는 상황으로 있거든요. 다시 코너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뛰어가려고요. 저거 좀 테일돼서 갑자기 탁 올라가는 거야. 정말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주가 정말 좋네요 지금. 이기고 있어도 수비 지향적으로 하지 않고 공격 지향적으로.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전주가 좀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좀 양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양주가 제공권이 있는 선수가 2명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한 명, 2명 더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서 경기를 지금 미드필드 압박을 통한 경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양주에게 오히려 좀 득점 기회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다시 골킥이 됐습니다. 다시 양주의 던지기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갔고요. 다시 저렇게 돌린다는 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폴키퍼로 간다면 다시 이게 리셋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앞으로 2선 침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선 침투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다시 전주 수비에 걸리고 말고요. 앞으로 계속 나가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양주가 다시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수비에 좀 흐름에 막혀서 다시 공격기를 내주고 갑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계속 공격으로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대 축구에서는 상당히 금기시하고 있는 그런 패턴 아니겠습니까? 뭐 경기를 하다 보면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늦출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경기 안 풀리다 보니까 야, 이 새끼야! 이정보 선수가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 산에 부여잡고 있는데요. 일어나긴 했습니다. 상당히 좀 거친 태클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좀 미안하다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양주는 이런 세트피스 상황인데요.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정말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뭐 제공권보다는 리바운드에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자면 신현석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지금도 리바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주의 역습도 이어지고 있고요. 수비 둘의 공격 숫자가 셋입니다. 네,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역시 패스가 좀 부정확했습니다. 김승희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들어갔으면 1대1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다시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빠른 골킥입니다. 전주의 역습이 상당히 무섭네요. 공격 숫자가 셋이고 수비 숫자가 둘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런 패스 하나가 사실 골과 다름없는 연결 플레이가 되거든요. 네, 지금 조금 패스가 정확했더라면 좀 더 위협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주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이태영 선수가 물러가고요. 아직 교체는 이루어지지 나갔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14번 이태영 선수가 나오고 19번 박찬솔 선수가 들어가요. 19번 박찬솔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저런 교체는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일단 기동력 있는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전주가 오늘 경기를 정말 쉽게 잘 풀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번 찬스가 왔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에서 박찬솔 선수 미드필더고요. 미드필더 플레이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미드필더로 다시 보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 순발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순발력에서 밀리고 있고요. 스피드에서 밀리고 있는데 전혀 지금 공격을 풀어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동력을 한번 믿어봐야죠. 지금 일단은 발빠른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양주로서는 지금 계속 좀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주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네요 오늘. 정말 활동적으로 수비서부터 미드필드까지 수비 미드필드 공간이 정말로 좁아가지고 능력이고 또 전방에서는 공격수도 그러려고 왔어? 기동력 있게. 아까 운동하실 걸. 머리 잘랐냐? 전주 선수는 동기부여가 좀 확실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금 지고 있는 팀이 해야 될 플레이를 전주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슬리퍼 신어갖고서 정확하게 근데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좋네요. 네. 상당히 아짝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슬리퍼 신어갖고. 하지만 양주 지금 다시 공격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때 나랑 배심이 어디 이상한 아저씨랑. 저 빨리 원스패스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저씨 말뿐이야. 다시 전적에 끊겼습니다. 김수민 선수가 중간중간 끊는 역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침투 패스라든지 침투 공격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전반전에 교체를 들어와서 원톱 공격형 미드필더를 서가지고 센터포드를 서가지고 첫 골 들어갈 때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네, 조용 선수 슛! 좋습니다. 모처럼 좋은 슛이었는데요. 상당히 오른쪽으로 상당히 살짝 빗나갔습니다. 저런 슛이 빨리빨리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요. 양주가 초반서부터 좀 이런 슛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한 골입니다. 두 골, 세 골 미는 것도 아니고요. 한 골만 넣으면 승점 1점 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밀고 나가면은 역전까지 좀 갈 수 있겠죠. 아직 한 골이니까 좀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키퍼가 약간 시간을 좀 끄는 것 같아서 이제 관중분들께서 좀 상의를 좀 하시는 분들 좀 있었는데 이제 전주는 지금 급할 것이 없죠.
공격도 잘 풀어가고 있고요. 전주가 지금 빠른 발을 이용한 빠르게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주가 정말 영리하게 패션 플레이를 통한 경기를 풀어나가면 더 쉬울 텐데 조금 아쉽네요. 빠른 부분이나 기동력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네, 사실 양주는 이제 좋은 프리킥 양주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희봉 선수가 이제 제공권을 이용한 한번 지켜봐야죠. 사실 정희봉 선수의 머리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슛! 빗 맞았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냥 맞았네요, 지금. 황아름 선수가 수비수인데 공격 가담해가지고 많은 골을 넣는데요. 이번에도 황아름 선수도 전반에 아쉬운 부분 하나 있었는데. 네, 아까 헤딩 슛이 좀 안 들어갔었죠. 네. 다시 잘 나왔습니다. 네, 침투 패스 잘 들어갔고요. 하지만 슛! 골키퍼 승승 선방입니다. 아까 키 큰 선수가 좀 이번에 약하다는 슈팅을 너무 정확히 때렸네요. 그리고 좀 순발력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박찬수 선수가 후반에 들어가지고 분위기 반전을 양들한테 좀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기동력도 있고 공간을 활용한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해봐야겠네요. 네, 정인범 선수가 좀 미드필더까지 내려서 공격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인범 선수가 저렇게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줘야죠. 그렇죠. 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야죠. 하지만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슛! 네, 드디어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에도 신현웅 선수가 깊이 있는 패스라든지 위협적인 움직임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패스로 정확히 때려 넣는 걸 했었는데 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슛! 신현 선수는 패스로 정확히 잘 때렸는데 네, 그 땅볼로 빠르게 감아찬 것도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좀 강하게 슈팅으로 때렸으면 아마 골키퍼한테 선방이 되든지 골대를 벗어나는 상황이 생겼을 텐데요. 이런 걸 뭐 정확히 아까 전주대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확히 네, 이제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전주로서도 좀 더 날카로운 공격을 이제 펼쳐나가겠죠. 뛰고 있을 때도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었던 전주이기 때문에 양주도 이제 골을 넣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양팀 다 이제 서로 집중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대1입니다. 네,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골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전주가 공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파울이 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저기 위험한 지역에서는 슈퍼파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지금 잘 안 넣는데 전주로서도 달라붙는 선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주도 이 기회가 잘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켜봐야겠네요. 하지만 지금 봐서는 전주는 지금 장신의 공격수는 눈에 띄고 있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리바운드 볼에 의한 빠른 침투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44번 유승재 선수가 헬로우 잘하고 위험했습니다. 어떤 놈이 그랬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유문수 선수가 슈팅은 좀 못한 것 같은데 다행히 양주 수비가 좀 잘 막아냈고요. 야, 근데 얘 이마만 하얗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계속 잘 풀리지 않고 있다가 한 골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쉽게 좀 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쳐있다가도 전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죠. 빨리 좀 걷어냈으면 좋았는데 조금 위험한 감이 좀 왔지 않아 있습니다. 네. 스페인 앞으로 나갔습니다. 전지기 움직입니다. 골든볼 제도 없어졌잖아. 다시 전주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전인가? 헤디골. 그때 승차 놓치고. 피케 놓치고. 그래도 골든볼 이겼어. 네, 전주. 하지만 다시 한번 상당히 좋습니다. 네, 물고 들어갔습니다만 네.
양주 선수가 좀 잘 나가서 전주의 파울이 되겠습니다. 좀 더 골키퍼가 빨리 좀 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죠. 네. 다시 잡아서 쭉 밀어주고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크로스로! 슈팅 도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금 이거 풍차 돌리겠다고. 패스를 맞고 나갔는데요. 네, 뭐 패스 넣어주는 패스도 상당히 좋고 지금 뭐 퍼스트 터치, 첫 터치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양주의 이제 공격이 좀 더 날카로워진 것 같고요. 하지만 전주의 공격도 막어. 그렇지. 네, 막혔습니다. 다시 양주가 몰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가노라. 좋은 기회가 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수비에 막혔습니다. 정인범 선수가 조금 아쉬운 게 내려왔을 때는 빨리 볼을 우리 편 미드필드나 공격수한테 전달해주고 자기 위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네. 상당히 양주 수비 두 명이 잘 애워쌌고요.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시 양주의 골킥. 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리바운드로 잘 잡아주는 정인범 슛! 수비에 맞췄지만 다시 양주 잡았습니다. 늦어. 그렇지. 아쉽습니다. 네, 골키퍼도 선방이 좀 이어졌고요. 달려. 네, 이제 좀 1-1대 공방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1대1. 네, 마지막까지는 열심히 뛰었지만, 네, 양주와 전주 1대1로 승점 1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양 팀 다 오늘 좀 아쉬운 경기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주는 활동량도 좋았고 압박 수비도 좋았고 오늘 경기를 잘 풀면서 승점 1점을 획득한 원정에 득점할 좀 아쉬운 경기일 것 같고요. 양주는 홈에서 일단 이기는 경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경기력에서도 많이 좀 뒤졌었고요. 사실 그래도 마지막에 교체에 투입한 19번 선수가 그래도 많은 활동량을 보여줘가지고 위협적인 생겨가지고 신영선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해가지고 승점 1점을 챙긴 것만 해도 오늘은 다행인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전주는 이로써 원정 4경기에서 3무 1패 역시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죠. 승리를 이어가지 못했고요. 양주 역시 홈경기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홈경기 치고는 좀 상당히 좀 저조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B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10라운드부터는 이제 인터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A조에서도 좀 상당히 좀 많은 팀이 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뭐 포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뭐 서울 유나이티드도 있고요. 상당히 좀 좋은 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양주로서는 오늘 경기를 좀 이기고 갔어야 인터리그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할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승점 1은 따랐으니까 좀 순위에서는 많이 밀리지 않은 모습이고요. 오늘 경기를 보니까는 뭐 전주 같은 경우는 후반기 인터리그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팀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양주와 전주와 양주의 경기는 1대1로 마감이 됐습니다. 두 팀으로서는 모두 승점 3을 노린 경기였지만 아쉽게도 승점 1씩 나눠 가졌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경기 뭐 양팀 전주가 상당히 후반기 리그가 상당히 기대되는 팀인 것 같고요. 양주는 뭐 어려운 경기 속에서 그래도 홈에서는 승점 3점을 채택했어야 되는데 1점만 한 것도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좋은 결실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주의 양현정 감독님이셨고요. 저는 스포츠큐의 박상현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챌린저스 리그 2014 B조 양주와 전주와 양주의 경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양주 구덕 운동장입니다.